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가즈발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실 지금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작품은 저에 대한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도 어떤 지금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경계가 이제 다들 경계가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음악이냐 이것도 음악이지 라는 경계에서 저는 한 25년 동안 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원도 됐으니까 이제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사실 첫 솔로 무대를 물론 이제 솔로를 하긴 했었지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 비주얼이라는 작품이죠. 오디오 비주얼의 작품. 그래서 이 오디오 비주얼은 이제 한 시스템이 오디오와 비주얼을 동시에 이제 제어를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공감각적인 이 감각을 극대화시켜서 몰입할 수 있는 요즘 흔히들 말씀 많이 하시는 이머시브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환경을 제공해서 이런 우와 딱 떨어질 때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에 대한 얘기인데요. 비주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있었던 도시나 아니면 제가 썼던 장비, 악기들, 어떤 힘들었을 때 그런 사막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요. 사운드는 저는 주로 사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운드는 역시나 이게 음악이냐 아니냐 이건 음악이 아니지 중간에서 계속 저는 이것도 음악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하는 그런 음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 이런 장르의 어떤 그 언더그라운드 사운드와 오디오 비주얼에 약간은 특화된 새로운 공간이 생겼는데요. 틸라라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게 됐고요. 많은 관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6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플러스 시어터에서 공연하는 산책 뮤지컬 여기 피와 땀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이유리 PD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여기 피와당의 기획 PD 맡고 있는 주식회사 홈컴퍼니의 이유리라고 합니다. 저희 뮤지컬 여기 피와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웅 소설로 알려져 있는 박시전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창작된 뮤지컬입니다. 피와당이라는 이제 제목 속의 장소는 극 중에 박씨가 화를 피하는 초당이라고 해서 기거하고 있는 공간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이제 조선 인조 시절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속환되어서 조선에 돌아왔지만 이제 정조를 잃고 더럽혀진 몸이라고 해서 버려진 여인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 속에서는 가은비와 매화 그리고 몽종이 개화 이렇게 세 여인들이 동굴 속에 숨어 살고 생계를 위해서 이제 소설을 써서 저작거리에 파는 여인들인데요. 이제 그 익명의 작가가 쓸 소설을 읽고 선비 후량이 찾아와서 이제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써달라라는 의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세 여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담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함께 연대하고 자신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빛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성장 뮤지컬입니다. 저희 작품은 올 제8회 한국뮤지컬 어워즈에서 극본상을 수상하신 김한솔 작가님이 극작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김진희 작곡가님과 김은, 그리고 한유주 연출님, 그리고 김치영 음악감독님, 홍유선 안무 감독님이 함께 창작진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병자호란과 환양여라는 이제 실제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방금 쇼츠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 깊게 우울하게 들어가지 않고 많은 대중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 편안하게 풀어내고 있고요. 음악적으로도 국악적인 리듬을 가미하고 그리고 뭐 대금과 해금, 붓 같은 국악기를 활용해서 관객분들께서 좀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여자들이 써내려가는 박시전 이야기가 3번의 극중국으로 무대 위에 구현이 되는데 그 극중국은 좀 더 무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보시는 분들께서 훨씬 더 몰입하고 이 세 여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실 수 있게끔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 2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플러스 시어터에서 공연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한솔 작가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 작가님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2월 2일에 시작하는 작품입니다.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고요. 전통예술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파트 2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작국악그룹 부세출 대표 배정찬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야금과 문과 해금, 대금, 피리, 아쟁, 기타, 장구로 이루어진 거무틱한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18년째 팀을 이어가고 있는 창작국악그룹이고요. 전통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임으로서 전통이 가진 고유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현 시대 관객들에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창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팀입니다. 이번에는 동해안 굿 중에서 동해안 5굿 굿을 이제 주제로 공연을 만들고 있는데요. 동해안 굿은 이제 마을 굿인 변신굿과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는 5굿 굿으로 나뉘는데요. 요즘은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굿을 하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 굿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매력적인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없어지는 게 좀 안타까워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파트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고 파트 1에는 이제 노동요나 상여소리, 고사소리 이런 지금은 듣기 힘든 그런 음악들을 기억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2에서는 동해안 5굿 굿을 주제로 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밤저라는 제목은 이제 세승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5굿 굿의 은어인데요. 밤에 어정을 한다 이래서 그러니까 밤에 굿을 한다 이래서 밤에 어정치다 밤저라는 뜻인데 경상도 분들이기 때문에 밤저 이렇게 해서 밤저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듣기 좋아서 제목을 쓰면 좋겠다 해서 밤저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망자를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바라고 또 남은 식구들에 대한 또 축원과 위로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혹시 또 굿이라고 하면 아직도 뭐 점을 보거나 신을 받아서 막 그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통음악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게 굿음악이고, 굿이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나 큰데 그런 약간 그런 인식 자체가 아직도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굿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희 공연은 이제 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은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을 씻어내는 부정굿, 두 번째는 이제 그 망자를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초망작굿 중에 이제 어청배라는 장면이 있고요. 3장은 이제 잘 떠나보내고 모두를 축원해주는 초롱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산 기장 5급굿 김동원 예능보유자님이 특별 출연을 해주시면서 실제 굿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무대화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무용도 약간 창작이 가미된 무용으로 연출을 해서 좀 버라이어티하게 굿판이 무대에 올라오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연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옆으로 가면 안 될까요? 조금 비 많이 비어가지고. 그러면 옆에 한 자리씩만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 때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까지 작품에 대한 영상과 참석진분들의 소개를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작품에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사전에 좀 미리 인터뷰를 하신 공연팀도 있고 해서 지금 약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질문들을.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궁금했던 점들을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살롱매에 대해서는 아마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시화 연출님께서 이번 작품이 창극에 입봉하는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작품과 어떤 점들이 다르셨는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고학중학교, 고학고등학교, 한일동 나온 무용 전공, 한국무용 전공자고요. 지금도 관단체나 개인 단체를 가지고 대표 겸 안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안무를 관단체 안무자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전북도립 창극단의 창극 안무와 그리고 개인적인 또 창작단체의 판소리극 안무를 계속 많이 맡아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무용과는 또 달리 몸으로 하는 언어와 달리 또 판소리는 대사로 그리고 음악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을 하는 것에 제가 해보지 못했던 그런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창극까지 무르르 온 것 같고요. 제가 또 국립무용연산원의 연출과 출사표로 제가 무용 전공자 최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출에 좀 관심이 생겼고
그러면서 정말 이게 인연이고 물 흐르듯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국립창극단의 귀토로도 조연출로 활동을 했고, 작년 거의 손식재 연출님의 또 신청가에 또 조연출을 하면서 창극 연출이 이런 거고, 또 하면서 배운 것들을 제가 제 스스로 연출작으로 한번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첫 창극 입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갑자기 질문을 드려가지고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어서 한 번 더 이제 많이 기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네 기자님 먼저 질문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한국에서 강혜라입니다. 김시아 연출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마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남성 창극이잖아요. 이 설국매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황무파탈이 주인공을 하는데 왜 이 작품을 남성들만 구성된 작품으로 연출을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원래 원작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서 악한 욕망을 들여다보는 동시대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했는데, 이 악한 욕망을 들여다보는 게 어떤 면에서 동시대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건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남성 창극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저는 하고 싶었던 로망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적인 측면에서 성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런 경계가 더욱더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패션이나 메이크업 부분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이미 그런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전통 공연 안에서의 이런 시도를 꼭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고,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어떤 창작의 가능성을 높이고 대중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질문 해주시면 동시대적인 메시지. 저희 지금 사회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갈취하려는 그런 악한 욕망들이 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극 살로메는 살로메를 사랑하는 헤로데, 그리고 메나드를 사랑하는 헤로디아, 그리고 그런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그냥 죄송해요. 서로의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얻기만 위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마음이 현 시대에도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동시대적인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데?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라고 하는데요. 저 가재발 작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시화 연출님 말씀 중에 대중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재발님께서는 아까 내가 이게 음악이냐, 음악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해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공연이 어떤 의미에서 좀 대중에게서 좀 더 가까워졌을지, 이전에 하셨던 작업에 비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대중과 친한 음악을 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 항상 아닌 경우가 많았어서 그런 거지,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공연하는데 10,000명씩 와서 보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진짜 진심이고요. 그래서 제목도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읽히는데 누구한테는 안 읽히거든요. 그냥 정말로 그냥 저희가 이렇게 대화할 때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의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극과 극에서 서로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다르게 하면서 싸운 결국 알고 보면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답을 제가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뭐 유튜처럼 몇만 명이 모인 스테디움에서 이미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작가님이 최종 경기장에서 단독 공연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꼭 지원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저희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신 기자님들이 있으셔서 또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제 밤저에 제가 이제 약자로 밤저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 여쭤보면요, 동해안 굿은 전통예술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 굿의 매력이 과연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밤저 공연은 다른 어떤 동해안 굿을 재현한 다른 공연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동해안 굿은요, 전통 음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음악입니다. 상당한 수학적 퀄리티를 갖고 있는 장단들의 음악이고, 노래 또한 처음 들으시는 분들, 판소리나 민요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동해안 굿 소리를 들으면 아마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처음 들었을 때는 애매할 수 있는 음악인데, 그것도 이제 듣다 보면 너무나 좋아지는 소리, 그런 매력이 있고요. 장단을 설명을 드리면 되게 긴 장단, 이제 3, 2박에 곱하기 10에 뭐 3분박이 곱하기 5에 15박 같은 박도 있고요. 7분박도 갖고 있는 이상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이상한,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하는 정도의 이상한 장단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라서, 저는 장구 친 지 이제 27년 차인데 장구 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걸 모르면 뭔가 화가 날 것 같다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노래 쪽으로도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동해안 굿을 계속 학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변신굿 쪽으로는 많이 다른 팀들도 창작을 했는데, 오굿굿은 사실은 아직은 국악 쪽에서 많이 창작이 되진 않은 것이고, 그 중에 또 어청보라는 상당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이한 매력을 갖고 있는 음악은 엇박으로 계속 문효와 이 양중, 활행이 이제 바라지라고 하는 것들이 물려 맞물려 가면서 또 시설체라고 하는 이제 우는 소리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곡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아이고 하는, 뭐 옛날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은 동네에서 곡소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장례식이 있을 때 알바를 뛰셨다고도 할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더 그걸 이제 죽은 망자를 위해서 울어주는 소리라는 시설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막 이제 문효의 소리가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슬프고, 무슨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또 질문 드리면, 포스터에 보면 그 부제처럼 적혀 있는 글이 동해안 오굿굿의 기악화 작업입니다. 네, 이게 어떤 예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거고 어떤 시도가 있으신 것을 표현한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안 굿은 일단 타악과 태평소 그리고 노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 굿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다른 굿처럼 기악들이 음악을 해주고 그 위에 문효가 노래를 하면 더 그래도 좀 좋은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좀 많이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준비되신 기자님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이 자리에 그 여기 피와당의 김한솔 작가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안 모실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모셔보고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서 글을 쓰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모셔도 될까요?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는 박시전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시전을 읽어보고 이 이야기가 그런데 작자 미상이네? 그럼 이 박시전을 쓴 작가는 누구였을까? 네? 박시전을 쓴 작가는 누구였을까? 이런 궁금증에 그 박시전이 쓰여진 배경을 공부하다 보니 병자호란 당시에 그 청으로 끌려간 여인들이 이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대부들은 이제 정결을 잃었다 하여 환양녀라고 하면서 그들과의 이혼을 이제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니면 자결을 요구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절을 잃은 여인의 자손은 그 과거 시험을 묘직에 등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바다에 몸을 던진 여인들의 머리수건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낙엽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럼 혹시 이 박시전을 쓴 작가가 그들 중에 한 명은 아니었을까? 청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나마 종이 안에서 그 청에게 겪은 그 서름을 그렇게 풀고 무능한 사대부들을 비판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력으로 여기 피하당은 쓰여졌습니다. 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성의 영웅 서사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를 표현하면서 좀 중점을 둔 인물이라든지 어떤 주제 의식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지. 여기 피하당을 쓰면서 저희는 그런 처참한 현실보다 희망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희망과 연대. 그래서 이들이 비록 동굴 속에서 살지만 이들이 글을 쓰면서 그리고 서로로 인해 연대를 하여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동굴로 나올 수 있는 힘은 서로가 있기에 그래서 이건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저희가 공통 질문만 하나 드리고 내일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모든 지금 자리해 주신 창작진 분들께 오시는 관객분들 이제 곧 만나실 거잖아요. 그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한 번씩 좀 김시아 연출님부터 듣고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헛헛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해서 그런데 남는 게 뭔데? 그래서 모두가 저희 인물들은 모두 그 욕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허망함만 남기는구나 라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본성과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느끼면서 공허함을 좀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작업이 저한테는 그 우용이 워낙 이미지 작업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 볼 때는 그 이미지적인 어떠한 형상이나
그 모양들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이야기가 그 개인성과 그 개인이 함께하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또 때로는 어떨 때 내가 이런 외로움을 갖게 됐었구나, 내가 타인에게 이런 외로운 감정을 줄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공연이 끝난 후 한참 뒤에라도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극중의 인물들이 그 현실 속에 무너져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소박한 즐거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함께 연대함으로 인해서 울분을 토하고 현실을 마주하고 세상을 향해, 빛을 향해 나아가는 따뜻한 감동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면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삶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산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위로하는 게 굿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굿을 보면서, 굿을 느끼면서 언제 예전에라도 돌아가신 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하고요.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파트 1에서 저희 불세출이 어이갈이라는 상해소리를 모티브로 한 곡을 만들었는데, 장인어른께서 그 곡을 들으시고 내가 죽으면 저거 불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황당한 농담을 들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누가 구슬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공연 준비로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참여해주신 창작진 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작사실 오늘 참석해주신 창작진 분들,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자간담회 또 있습니다. 2월 6일에 진행이 되고요. 다음 간담회에서도 반짝반짝한 신작을 발견하러 꼭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인터뷰와 취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새롭게 말씀해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같이 사진 찍어도 되거든요. 이분들 찍. 네, 김한솔 장관님께서 저희 촬영. 이거 5명 먼저 찍고요. 여기. 가운데 먼저 찍을게요. 가운데 먼저 찍. 자, 가운데. 자, 잠시만 표정 하나, 둘, 셋. 자, 카메라 봐주세요. 카메라.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